네, 사업가 출신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 경제 큰손들과 함께 중동 지금 순방 중인데요. 이번에는 직접 영업에 나선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얻으려는 것도 그 안에 담긴 경제 셈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최근에 중동이 갑자기 이제 어제 트럼프 가서 이슈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제일 핵으로 올라온 상태가 됐는데 중동 그 경제 사절단들이 실제로 가서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기업들 및 기타 사업 이제 승인을 막 하고 이제 얻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게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뭐 850조 규모의 딜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MOU와 아니면 그 의양 합의서 체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그게 경제 성장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 정도로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트럼프 1기가 됐을 때도 그때 110빌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 환율로 따지면 한 160조 그때도 비슷하게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거에 대한 이행률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다분히 이게 선제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고 시작됐다라기보다는 지금 중국과 그 중동과 국가들이 많이 이렇게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여러 가지 그 화웨이의 5G망이 많이 깔린다든지 이런 것들 때 대응하는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게 확실히 확장이 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미 기존에 중국이 많은 그 계약들을 따고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다 뒤엎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그 넷망이나 그 구축 사업들 자체는요. 그래서 조금 뭐 지금 우리가 850조가 됐다, 뭐 이렇게 뭐 큰 규모로 갖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은 이제 빅테크 CEO들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샘 올트먼, 젠슨 왕, 그리고 머스크, 뭐 리사수 또 팔란티어 CEO까지 같이 갔는데 지금 뭐 AI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도 그 휴메인의 뭐 지금 블랙일치 공급하기로 했던 소식도 있고 AMD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네. 미국과 함께하면 정치적 보호 말고 기술적 진보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근데 과거에 미국의 이제 그 안보 정책을 보면 특히 미국이 중동의 패권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너희의 그 안보를 지켜줄게. 그리고 에너지 안보도 지켜줄게. 왜냐하면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 수급처로서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한때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와 페그, 그러니까 며칠 정도로 완전히 그 밀착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뭐 아는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가장 많이 석유를 생산하고 이제 약간 미묘한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도 안보는 내가 지켜주잖아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축으로 갖고 오다가 중국한테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중동 국가들은 어찌됐건 탄소 중립이든 뭐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네들이 그 원하는 그런 그 산업 다각화나 국가 개조를 원한다면 석유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가까워지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 그렇게 착각하지만 미국이 너네들한테 그 안보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하이테크 산업과 같이 해서 너와 같이 성장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중국처럼 대규모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제공하면서 들어오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다양한 그 프로젝트라고 1대1로랑 연계해서 가는 것들은 여러 가지 뭐 중상은행이나 철도은행이나 그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얘기한 거는 그 빅테크 핫샷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게. 근데 결국은 그게 되려면
공급망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공장을 설립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여기 밸류 체인이 연결되게 할 건지 그게 제 핵심인데 과연 그거는 악마는 디테일이 했다고 그럼 어떤 자금 계획과 디테일 정책으로 받쳐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하나의 획기적인 고무적인 사건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를 너무 우리가 이게 완전히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돼서 미국의 패권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금 지금 조심히 지켜봐야 될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트럼프 일기 때 100 중에 30밖에 이행이 안 됐다는 부분이 되게 몰랐던 부분인데 갑자기 확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실제로 페트로 위안이란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페트로 달러에서 솔직히 지금 또 다 금방 잊어버렸지만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페트로 위안이라고 그러면서 뭐 환율 전쟁 한다고 이렇게 됐었던 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투자가 중국에서 계속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네옴시티 짓는데 들어가는 서버랑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국에서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린 또 다 잊어버리고 미국이랑 다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딱 그게 쉽지는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바뀌는 게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뉴스만을 듣고 제가 그냥 딱 들었을 때 뇌피셜은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소버린 AI는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중동에서. 근데 소버린 AI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중국과 만들어왔던 데이터 센터와 망 자체를 포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딥식이랑 이런 게 들어와서 중국 거가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근데 갑자기 이번에 가가지고 모든 IT 기업 다 데려가서 데이터 센터 짓는 거서부터 인프라서부터 뭐 GPU서부터 다 줄게. 그러면서 그게 또 사우디만 하는 게 아니라 카타르, UAE 다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 대신에 이제 조금 아까 이제 뭐 속보 나왔다고 얘기하시는데 로이터에서 이제 그 핵 관련해서 협의가 거의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와 이란이랑 이루어졌다고 지금 속보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제 근접해졌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 중국이랑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싸움도 없게 해줄게. 그리고 AI도 자꾸 쟤네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 버린 거랑 좀 연결이 되잖아요. 네. 서버린 AI를 계속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해버렸다는 얘기는 기존에 쭉 왔던 거를 변화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네, 있을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었는데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카타르와 UAE와 사우디가 다 연결해서 가겠다는데 잘 보십시오. 카타르와 UAE와 사우디는 우리가 하나로 자꾸 묶으면 보는데 경쟁 상대입니다. 자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사우디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카타르는 아니 센터는 우리 쪽에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저희가 항상 제가 이런 채널에 나가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어떻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해 걸프 국가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4년, 17년은 사우디가 카타르를 너무 싫어해서 국교 단교하면서까지 싸울 정도로 그래서 그게 거의 4년 지속될 정도까지 싸웠던 국가고요. 근데 그 카타르가 자꾸 이란도 도와주고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양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UAE는 양다리를 안 걸칠까요? UAE도 양다리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다 전문가들이 다 아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만 석유를 판 대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품들, 우리나라 물품들도 다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그 결제를 어디서 할까요? UAE에서 합니다. 그럼 UAE는 그런 걸 열고 제가 약간 수수료 장사도 한다 이런 얘기가 다 있어서 다 그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사우스파스 유전이라고 해서 이란과 국경을 갖고 단일 가스 전쟁에서는 제일 큰 유전입니다. 그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싸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우리랑도 똑같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하기에는 그 생태계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그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카타르, 사우디, UAE는 카타르와 사우디는 상당히 싸웠던 사이고 UAE는 보십시오. 지금 자기네들이 다 산업 다각화를 원하고 민영화를 하기를 원하고 국제 기업 해외 직접 투자가 자기 국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직장을 창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우디, 카타르, UAE 다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얘기한 게 너네들 지사를 우리 리야드에 그다음에 제타에 두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텍스 프리 이런 거 안 해줘라고 하는 것 자체가
UAE랑도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됩니다. UAE의 그런 여러 가지 지식센터에 세워놨던 거기들도 지금 어떻게 하지? 사우디가 저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들어와서 하겠다? 그러면 온 거죠. 그럼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어떻게 분배할 거야? 너네들 하고 했을 때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토털 패키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많은 게 되고 소버린 AI도 이제 완전히 바뀌고 될 거라고 이렇게 딱 해서 들어오는데 과연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돼요. 같습니다. 과연 이게 갑자기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대기자에게 또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중동으로서 AI가 넘어가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팔지 못했던 걸 이제 중동에 다 팔아서 다시 AI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 보다 이런 이제 마음을 좀 가져보려고 그랬는데 100 하다가 계약 안 하고 싸우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면 30%만 되면 아직 많이 모자라거든요. 중국에도 팔던 것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중국도 뒤에 가서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리고 또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사우디에서 1조 달러 투자 유치했던 그 규모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니까 연간 GDP라면서 1년 GDP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규모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뭐 미국 내 언론 뭐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다 그 정도 아닐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더 봐야 더 봐야 되지 된다.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디테일하게 어떤 팔로우 플랜들이 이게 네.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 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찬물 끼얹으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요, 찬물이 아닌데 필요합니다. 찬물이 네, 필요합니다. 이게 네. 워워도 그러니까 너무 해줘야 또 되기 때문에. 설렘을 치면 안 그쵸, 안 되니까. 됩니다. 양쪽을 네. 다 이제 들어보고. 전례가 있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해서 그때 뭐 110빌리언 달러가 이제 개혁을 체결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30%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행보들 자체가 지금 이제 중국 거를 약간 못 지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중국, 러시아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연동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미국이랑 좀 소원해지면서. 네. 그랬는데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이게 회복되는 것 자체도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멋있는 그 한 방을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거를 하려고 지금 외교적인 시그널을 세게 보낸 네, 거는 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 때 상당히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코쇼크지 사건이라든지 너무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다음에 무슨 그런 것들 가치 관련한 걸 두고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소위 말해서 사우디 MBS를 만나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공백을 중국과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잘 채워놨던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 여기서 완전히 미국이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한번 크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의 초석이 이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빌드업할지는 모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과 핵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란과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특이한 게 첫 번째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딜과 지금 딜이 저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뭐 보는 핵합이 게 매우 근접했다고 그 나오니까. 주변 국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가 할 때는 오바마 행정부가 그 이니셔티브를 갖고 야 이거 빨리 자기가 피보트 아시아 중국 견제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거 해결할 거야 하고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하지 마 왜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했던 반면에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유에나 이런 나라들이 그래 여기 좀 고만 이렇게 자꾸 분쟁 지역 만들자 해서 좀 빨리 협상해줘 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름 미국 입장에서는 요걸 빨리 정리하게 된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러시아, 터키,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까지 해서 점점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축이라고 하는 국가끼리 점점 가까워지는 게 있었는데 이란과 미국의 핵합이 이런 거면 그 결속이 깨지면서 조금 약간 그러니까 좀 다 여러 역학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미국이 조금 미국의 영향력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 제가 트럼프 행정부를 되게 관세부터 많이 비판하는 쪽으로 봤는데 네. 요거는 되게 상당히
그리고 왜냐하면 올 때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이걸 다 들르고 이스라엘을 만날까 했는데 이스라엘은 안 간다고 딱 하는 게 이번에는 중동 너네들을 다독이겠다라고 하는 하면서 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거는 상당히 뭐 저희는 너무 규모하고 이게 다 될까 거기만 보지만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 그 국제관계학적인 메시지는 조금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를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 삼자 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 잘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세 가지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핵 해서 이 3 패키지를 해서 노벨상 가자 했는데 이 두 개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란 핵 합의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도 다 아브라함 협정 틀에 연계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계 저희가 빅테크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광이나 그런 것들도 다 스마트 시티에서 연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가 연결되면 홍해 구상이라고 해서 홍해 지역까지 연결돼서 그게 다 그 소위 말해서 수에즈나 이렇게 딱 연결되고 과거에 있는 샤멜 셰이크나 아니면 다 그 관광 지역입니다. 그걸 엮어서 그건 이집트도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래서 요런 거 안에 다 해서 그런 구상을 이렇게 딱 해서 던지는 건데 과연 이게 또 지금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JCPOA를 유일하게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이란 핵 합의를 반대하는 그 지금 국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제가 볼 땐 엄청난 디테일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던지고 하는데 그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도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동과 이걸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것도 하나의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돼야 되는 그 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그리고 거기서 좀 또 연결이 잘 안 된다면 또 이게 확장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정영진 회장이 스마트 시티에 호텔 지러 갔나 보네요. 거기 왜 갔나? AI들 모였는데 거기 왜 갔나 싶었는데 갑자기 스마트 시티가 딱 얘기 나오니까 그거 이제 핵심입니다. 빅테크,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많이 얘기하고 보고 있지만 기본은 모든 그 스마트 시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또 스마트 시티에 연결되는 게 또 그 5G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보면 중국 쪽이 더 미국망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이게 안보 측면도 있는데 뭐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5G망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중국의 화웨이는 백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중동 국가는 빅브라더를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할까요? 아니면 진짜 민주주의적인 그냥 정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할까요? 왕정인데 뭐 빅브라더죠. 그리고 왕정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은 이주 노동자가 더 많은 국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단순히 왕정이고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국민보다 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조선족 분들이 중국 국제 조선 국적자가 우리 인구 한국인들의 2배가 많은 사람이 한국에 산다라고 하는 그 환경을 하면 이제 어떤 그 스마트 시티를 원할까? 그래서 제가 자꾸 빅테크하고 미국 우리가 자꾸 너무 로지 픽처를 던지는데 과연 그렇게만 흘러갈까? 그게 정말 그 중동 지금 왕정 국가가 원하는 시스템일까라고까지 이렇게 본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제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그런 이해 셈법은 좀 복잡하게 흘러가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